이번에는 그 앵귤러 모멘텀이 내가 이제 5차시로 잘라가지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할게. 가군동량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그 가군동량의 구면조화 함수의 아이겐 펑션이 구면조화 함수가 가군동량의 아이겐 펑션 L제곱하고 LG의 아이겐 펑션이다.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을 우리가 이제 세타하고 파이로 나타내주면 LXLY LG, 뭐 L 스퀘어, 그 다음에 L 플러스 L 마이너스 이런 레드 오퍼레이터들이 다 세타하고 파이의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미분 오퍼레이터 연산자의 형태로 다 나타내준다. 이거 이제 숙제로 한번 해보라고 했죠. 숙제를 다 했을 거라고 나는 믿지만 믿을게. 그리고 한번 그거는 이제 좀 번거로운 작업이니까 여러분 이제 평생 평생 아마 살면서 한 번 정도 유도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테니까 한번 차근히 지금 수업이 특별히 많지 않을 때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오늘은 나는 이제 그런 번거로운 유도는 안 하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그젬플 하나만 풀어볼게. 이그젬플로 예를 들면 LG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 어떻게 된다 했죠? LG는 YLM LG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LG는 MH바의 YLM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이거에 대한 아이겐 펑션하고 아이겐밸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LG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미분 연산자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얘는 H바분의 H바 over I and DD phi 그래서 DY, LM and D phi 그죠? 이게 이제 LG의 오퍼레이터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이제 아이겐밸류 MH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는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굉장히 간단하겠죠. 얘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면 양쪽에 있는 H바는 서로 캔슬되고 I can get this Y, dy divide by Y and I times M의 D phi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이 놈을 갖다가 양변을 적분을 이렇게 해주면 this left hand side will give you this log y, ln y, and the right hand side is like just im phi. Okay? 그래서 양변을 우리가 이제 exponential을 취하면 if you exponentiate on both sides, then you will get y, lm, and theta phi는 그냥 exponential im phi 이렇게 되겠네. exponential im phi인데 여기 이제 코에피션트를 내가 그냥 g라고 두면 이 g는 지금 얘는 내가 LG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일반적으로 YLM이 세타하고 phi 함수인데 phi에 대한 partial differentiation을 취한 거잖아. 편미분을 취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 세타라고 하는 함수는 LG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콘스탄트처럼 작용을 해. 상수처럼.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콘스탄트가 아니고 in general it should include the function of theta. 세타라고 하는 놈을 얘가 가지고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LG에 대해서는 항상 콘스탄트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면조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세타하고 파이의 함수인데 파이에 대한 디펜던스는 어떤 놈이 정보를 주냐면 Z축 성분의 그 가군동량 오퍼레이터가 Z축 성분의 가군동량 연산자가 파이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을 주고 그 파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여기 exponential im phi 이렇게 나타난다. 세타에 대한 정보는 LG는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세타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그냥 g of 세타라고 하는 그 unknown 펑션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타의 함수하고 파이의 함수로
변수 분리를 할 수 있겠구나. 구면조 함수는. 이제 거기까지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식을 통해서 YLM이라고 하는 게 YLM이라고 하는 건 YLM은 일반적으로 세타와 파이의 함수인데 얘는 세타 파트하고 익스포넨 그 파이라고 하는 파트가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돼가지고 파이에 대한 정보는 익스포넨셜 im 파이가 항상 주어지는 거지. 이렇게 주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타 g 세타는 어떻게 구하는가? g 세타는 나도 몰라.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제 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서 안 할 건데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에서는 이거를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m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아이겐밸류가 얼마라고 했죠? maximum eigenvalue. What is the maximum eigenvalue of m? m이 가질 수 있는 게 최대값이 m이 가질 수 있는 맥시멈 값은 l이잖아. 이 경우에 최대 아이겐 펑션은 YLL이 될 거예요. YLL 세타 파이는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G of 세타의 exponential IL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때 G 세타는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사다리형 오퍼레이터가 레더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최대 그 YLL의 이게 맥시멈 아이겐 펑션인데 맥시멈 아이겐 펑션 LG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L 플러스라고 하는 레더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걸어줘봐. 그러면 맥시멈 아이겐 펑션에 레이징 오퍼레이터를 걸어주면 this should be zero. This is the definition of the maximum eigenfunction, right? So that is the constraint. And 그 다음에 그러면 if we know what is the differential form of L plus, so you can just plug this L plus in here. Then L plus라고 하는 놈은 여기 뭐 h 바, exponential I 바 이런 놈들은 이제 지금 constant니까 이런 놈들은 내가 그냥 다 일단 다 무시하고 요 놈이 진짜 핵심적인 오퍼레이터니까 이 놈을 만족해주는 거 이런 거지. 플러스 L 플러스는 dd phi 플러스 I 코탄젠트 세타의 dd phi this should be I think this is it 세타 요거는 세타가 되겠지. 미안해 세타입니다. This should be theta and that should be phi. 그 다음에 여기 YLL이 맥시멈 아이겐 펑션이 G of theta exponential IL phi.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0이 돼야 돼. 그죠? 그 앞에 있는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면 내가 이 놈을 갖다가 미분해주면 첫 번째 항은 요 놈, 이게 파셜 데리버티브니까 요 놈만 미분을 하라는 얘기니까 얘가 DG. 이제 partial derivative가 요것만 미분하니까 we don't have to use partial derivative but ordinary derivative. dd 세타 exponential IL phi 플러스 I 코탄젠트 세타에 요 놈이 이제 phi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니까 g 세타는 앞으로 요거를 phi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어떻게 돼? 이게 IL exponential IL phi 이게 이제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exponential IL phi는 그 common factor니까 이거는 이제 0이 아니나 우리가 이제 그냥 common factor니까 서로 캔슬 시킬 수가 있고 여기 I 하나 여기 I 또 다른 I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L을 앞으로 내가 보내줄게요. L을 그래서 이게 0이니까 이게 두 개가 같다는 얘기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dg over g is equal to L 코탄젠트는 어떻게 됩니까?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에 d 세타 이거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 우리가 코사인 세타 d 세타는 뭐냐면 사인 세타를 미분해주면 코사인 세타 d 세타잖아.
그래서 d sin 세타에 sin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if I integrate on both sides, then I'll get this. The left hand side is like ln of theta is equal to ln sin theta 이렇게 되겠네. ln sin theta 하니까 이놈은 어떻게 돼? ln sin theta to the l승 하고 같아. 그러니까 ln sin theta는 ln sin theta의 l승.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G of theta는 L이 magnetic quantum number가 maximum eigenvalue L을 가질 때는 이 값이 그냥 sin theta의 L승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솔루션이 어떻게 된다고? 이 경우에는 M이 maximum eigenvalue를 가지면 exact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이때는 얘가 sin theta to the L exponential IL phi. 이런 스페셜한 경우에는 우리가 exact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 일반적으로는 좀 복잡하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한번 그냥 유도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냥 형식만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L제곱은 뭐 LX, LY, LG를 다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우리가 다 계산을 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L제곱 그거 LX, LY, LG 그 다음에 raising and lowering operator L 플러스 L 마이너스도 계산했고, 그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combination L 플러스 L 마이너스 뭐 이런 거 계산을 해보라고 했고, L 제곱도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체크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YLM은 지금 내가 이번 시간 했던 건 뭐냐 하면 구면조화 함수는 phi dependence는 exponential im phi, 그다음 세타 디펜던스는 g of 세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g of 세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very special case if m is equal to l, then we could find the exact solution by hand. Okay? 그래서 그 경우에 m이 l인 경우에 g of 세타는 sin 세타의 l승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for given l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거의 L제곱의 YLM은 L의 L 플러스 1 H바 스퀘어 YLM이고, 이런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려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L 플러스 L 마이너스 오퍼레이터가 어떤 미분 연산자로 주어지고, LG는 이제 파이의 미분 연산자로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요거를 이용하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그 YLM의 G 세타 익스포넨셜 IM 파이로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걸로 우리가 다시 이놈을 직접 넣어가지고 이제 미분을 해주면 최종적으로는 익스포넨셜 IM 파이는 안 없어지잖아. 안 없어지고 다 캔슬이 됩니다. 캔슬이 되면은 파이 디펜던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 디펜던스가 없어지면 남는 건 뭐냐 하면 세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세타에 대한 G가 만족해주는, 여기 G라고 하는 펑션이 만족해주는 세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이것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제 해봐야지 그래도 느낌이 오니까. 이렇게 이러한 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도 기억도 안 나는 수리물리에서 우리가 르잔드라 펑션이라는 걸 배웠어. associated 르잔드라 펑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한 associated 르잔드라 펑션이 뭐 한글 저거로는 버금 르잔드라 함수, 그거의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돼.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하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G of 세타는 it is proportional to the PLM의 cosine of theta. 이게 associated 르잔드라 펑션이야. PLM의 cosine 세타. 그러한 함수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앵귤러 모멘텀의
앵귤러 모멘텀의 제너럴 솔루션은 어떤 컨스탄트가 있고 이게 익스포넨셜 IM5가 있고 그 다음에 세타 디펜던스는 이게 associated 르잔드란 펑션 이런 걸로 이렇게 주어진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 책과 노트에 이러한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탄트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나와 있는데 이런 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외우라고 내가 적어놓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타 파이라고 하는 거는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토탈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적으면 이게 이제 R 세타 파이가 되고 요 놈이 이제 지름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앵글 파트는 항상 이렇게 이제 세타 파이의 스피리컬 하모닉스 가군동량의 아이겐 펑션을 이렇게 주어지고 요 놈이 만족해주는 규격화 조건은 YLM이 만족해주는 규격화 조건은 항상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규격화 조건을 만족해주면 돼. 예를 들면 이게 Y L 프라임 M 프라임의 세타 파이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하고 YLM 세타 파이 이 두 개를 이제 곱해주고 요 놈을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게 뭐냐면 이게 델타 이렇게 쓸게요. 얘가 델타 L 프라임 L 델타 M 프라임 M M하고 L하고 L 프라임 L이 같으면 1 M 프라임하고 M이 같으면 1 그래서 항상 L 프라임하고 L이 같아야 되고 M 프라임하고 M이 같아야지만 요 놈이 규격화 조건을 만족해. 이 솔리드 앵글은 어떻게 돼요? 얘는 솔리드 앵글은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인가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사인 세타 이게 D 4파이가 돼야 되니까 D 세타 D 파이 이렇게 되겠네. 사인 세타 우리가 이제 요 전체 토탈 웨이브 펑션은 D 3승 R에 이게 이제 R 세타 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D 3승 R은 R 제곱 DR에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인데 요 놈을 우리가 이제 D 오메가 솔리드 앵글이라고 하고 요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그러니까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이중적분이지. It should be the multiple integration. 이거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적분인데 세타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적분해주면 되고 파이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적분해줘야 돼. 이게 에지무스 앵글은 2파이까지. 세타는 노스폴에서 사우스폴까지만 적분해주고 이거 한 바퀴 돌려주면 그 구 전체의 일종의 표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YLM의 노멀라이제이션이야. 그 YLM의 노멀라이제이션은 Y 스타 Y는 it should be integrated over sin theta d theta d phi. 오케이? sin theta d theta d phi. 세타는 runs from 0 to pi and phi runs from 0 to 2pi. 여기까지만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해서 내가 이제 그 YLM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정리를 하고 이번에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이그젬플로 내가 그 강체의 회전에 대해서 예제가 그 리지드 오퍼레이터 리지드 로테이터라고 하는 강체 회전자라고 하는 거를 예제로 하고 끝낼게요. 강체의 회전자. 이제 강체의 회전자인데 강체의 회전자 리지드 로테이터는 우리 강체 같은 경우는 막대기 같은 게 강체지 뭐. 강체를 갖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돌려 이렇게. 어떤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제 막대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게 M1 하고 M2 가느다란 예를 들면 가느다란 막대에 뭐 질량 M1하고 M2가 있는데 이놈을 어떤
회전축 Z축을 중심으로 이놈을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킨다. 이제 XY 강체의 회전자는 강체의 회전자는 XY 평면상에 놓여 있고 이놈을 갖다가 G축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이렇게 싹 시키면 얘가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 아니에요? 회전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뭐라고 그래? 해밀토니안. 그게 바로 해밀토니안. 이 시스템의 해밀토니안. What is the Hamiltonian for this rigid rotator rotating in XY plane about this g-axis? 얘가 이 경우는 회전자 같은 경우 해밀토니안은 이 강체의 모멘트 비나시아 지축 방향의 강체의 관성 모멘트를 IG라고 할게요. IG. 그러면 얘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회전하는 우리가 보통 운동의 보통 어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제곱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로테이션 하는 놈은 뭐냐면 I 대신에 회전하는 놈은 I 대신에 질량 대신에 뭘로 쓴다고? 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선운동량 대신에 앵귤러 모멘텀. 회전하는 놈이니까 질량은 관성 모멘트로 그 다음에 회전하는 그 리니어 모멘텀은 앵귤러 모멘텀으로 바꿔주면 이게 회전하는 물체의 에너지입니다. 회전하는 물체는 EI분의 L제곱. 근데 이 경우는 이제 L제곱이 뭐냐면 특별히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니까 그때 이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은 EIG분의 L제곱, LG 스퀘어. 그리고 이제 이때 이거는 이제 굳이 내가 그 리지드 로테이터의 관성 모멘트를 내가 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관성 모멘트가 있으면 요 놈은 LG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 LG는 파이에 대한 미분 연산자죠. I분의 H바, H바 볼 I, DD phi 이렇게 되니까 if LG square is given by minus H바 square over 2IG 에 D square, D phi square 요게 이제 오퍼레이터로 나타내주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뭐 이렇게 되고 미분 연산자로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는 D square, D phi square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거의 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H psi 이때는 이제 XY 평면상이니까 내가 그 그림상으로 어떻게 그려야 돼? 내가 X축 이게 이제 뭐 X, Y 그러면 얘는 X축에 대해서 로테이터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때 매저하는 앵글을 내가 이제 phi라고 할게. 방위가 phi라고 하면 이 펑션은 뭐냐면 this is just a function. function is just a function of phi, the azimuthal angle. So H psi는 E psi. 여기 해밀토니안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잖아. 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내가 이제 풀면 H psi는 E psi를 내가 풀면 이게 마이너스 H 바 스퀘어 오버 2I G에 D 스퀘어 D phi square psi is equal to E psi. 그러면 얘는 psi의 더블 프라임, phi에 대한 이차 미분을 psi의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나머지 코에피션트는 to the right hand side로 내가 옮겨줄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IG E divided by H bar square and psi of phi가 될 테고 이놈을 갖다가 내가 if I define this whole thing as alpha square 얘를 alpha square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alpha square psi ph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미분 방정식은 psi 더블 프라임 phi 플러스 alpha square psi phi는 0 우리 이제 알파 스퀘어를 내가 여기다가 좀 적어 놓읍시다. 알파 스퀘어는 2IG의 2 오버 아니 거꾸로 써줄까? 그러니까 E는 에너지 E는
h바 스퀘어 알파 스퀘어 오버 2ig 이게 이제 에너지야. 그 다음에 요거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인데 2차 미분 방정식이 많이 봤던 2차 미분 방정식이죠. 늘 내가 좋아하고 모든 물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화진동자의 솔루션이야. 조화진동자의 솔루션이니까 이 phi let phi as exponent 이건 이제 sin phi 혹은 cosine phi 대신에 그냥 내가 exponential i 알파 phi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그거의 코에피션트를 내가 이렇게 둘게. exponential i 알파 phi. 그래서 얘를 두 번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튀어나와서 이게 0이 돼, 그러니까 솔루션 만족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what is alpha and what is a? We have to decide this, find this a and alpha. 근데 이제 이게 이 솔루션이 리지드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는 놈은 얘가 phi라고 할 때 하고 얘 한 바퀴 돌렸을 때 제자리로 와야 돼. 한 바퀴 돌렸을 때 제자리로 오는 걸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다. 주기 경계 조건이다. 그래가지고 phi일 때 솔루션하고 phi 플러스 2파일 때 솔루션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periodic 주기 경계 조건 boundary condition periodic boundary condition 때문에 그렇고 그거를 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a의 exponential i 알파에 phi 플러스 2파이 그러니까 두 식이 같아야 되니까 이 두 식이 같다는 얘기는 뭐죠? exponential 2파이 i 알파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1이 돼야 돼. exponential 2파이 i 알파가 1이 돼야 된다. To satisfy this periodic boundary condition, we get this constraint. 그럼 내가 이놈이 exponential i 알파는 뭐 코사인 알파에 플러스 i 사인 알파인데 그놈이 항상 1이 돼야 돼. 그놈이 항상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2파이 알파가 2파이의 어떻게 되면 돼? 정수배. 2파이의 정수배만 되면은 항상 1이 돼. 그러면 2파이의 정수를 내가 m이라고 두고 이 m이라고 하는 놈은 0, 1, 2 뭐 이런 놈 인티저를 갖는데 이게 뭐 오른쪽으로 돌건 왼쪽으로 돌건 상관없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솔루션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정수배가 되지만 솔루션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질 수 있으니까 2파이 알파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된다는 얘기는 그냥 알파가 m이라는 얘기네. 그래서 알파가 m이 되면 돼요. 그래서 알파는 m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솔루션은 알파가 m이 되면 되고 이게 phi는 a의 exponential i 알파 phi인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솔루션이 어떻게 되면 돼? 알파는 m이 되면 되고 그때 이 m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따따따 이런 솔루션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너지 아이겐 밸류는 에너지는 이제 양자화되는 거야. 퀀타이즈 돼가지고 it depends on 알파 m.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면 m 제곱 h 바 스퀘어 디바이드 바이 2ig 그리고 이때 m은 얼마?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아이겐 펑션은 a의 exponential im phi 이렇게 됩니다. exponential im phi가 되는데 요거는 웨이브 펑션의 노멀리제이션은 어떻게 돼? 얘도 마찬가지로 it depends on the magnetic quantum number m. 이놈은 노멀리제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sin m phi 스퀘어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돌려주면 이게 phi에 대해서 접근해주면 이놈은 그냥 캔슬이 되고 그냥 a제곱만 남겠네. a제곱 곱하기 2파이. 그래서 a라고 하는 놈은 규격화 상수가 1 over 스퀘어 루트 2파이가 됩니다.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에 의해서 이게 should be 1. 그래서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에 의해서 놈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좀 재미있는 거를 하면 요거는 이제 규격화 조건까지 다 포함한 솔루션을 얻으면 exponential im phi가 되고 요 놈도 m 스퀘어가 되고 얘가 가질 수 있는 m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따따따. 그 다음 this is my question in here.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if 초기 이 시스템의 초기 파동 함수가 a의 sin 제곱 phi였다고 하면 사실은 요 놈은 뭐냐 하면 a라고 하는 거는 굳이 내가 노멀라이즈를 시켜주면 얘가 우리가 sin phi의 스퀘어 d phi 좀 복잡하겠네. 안 할래. 이제 A는 이제 규격화 상수를 구해야 돼. 그 규격화 상수를 구할 필요는 없고 구하라고 하면 구하면 되지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초기에 이 시스템의 파동 함수가 이렇게 할게요. 초기에 t가 0일 때 이 시스템의 파동 함수가 0으로 주어졌다면 그러면 then what is the wave function at a later time t 시간 후에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t 시간 후에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거를 내가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은 이놈이 이거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내가 하고 있어. 이게 초기 파동 함수는 어쨌거나 이놈은 어떠한 우리가 cn의 sin 예를 들면 초기 파동 함수는 이러한 아이겐밸류, 이러한 아이겐 펑션 내가 cn의 sin은 뭐냐면 이러한 아이겐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중첩된 상태로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면 t 시간 후의 파동 함수는 exponential i en t over h 바 이렇게 내가 곱해주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이거는 지금 sin 스퀘어 파이라고 하는 놈하고 이 놈하고는 좀 멀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t 시간 후의 파동 함수를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면 t 시간 후의 파동 함수는 내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cn의 sin의 exponential minus i en t over h 바 내가 초기 파동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나중에 t 시간 후의 파동 함수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게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놈을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가? 그것만 우리가 찾아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sin 제곱 phi는 sin 제곱 2분의 알파는 sin 제곱 2분의 알파가 어떻게 되죠? sin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sin 제곱 phi sin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파이니까 이게 이제 2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이놈은 뭐냐면 a의 2의 1의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i 알파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알파를 2로 나눠주면 그게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2i phi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i phi 디바이드 바이 2 이게 코사인 2 ph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초기 파동 함수는 2분의 a 빼기 a 오버 4의 익스포넨셜 2i phi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i phi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지? 얘는 뭐지? 그 사이 지로라고 하는 거는 m이 0일 때는 그냥 컨스탄트만 나오잖아. 얘는 사이 지로는 루트 2파이 뭐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m이 2일 때는 익스포넨셜 2i 파이 m이 마이너스일 때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i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 결국은 뭐냐 하면 이놈은 얘는 사이 지로 m이 0일 때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그
바닥 상태의 파동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요 놈은 m이 2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얘는 m이 마이너스 2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쓰면 얘는 그 루트 2분의 파이는 오버롤이니까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is.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냥 내가 A에 그냥 다 같이 그냥 쓰긴 해볼까? 얘는 뭐냐면 루트 2파이, 루트 2파이는 사실 커먼 팩터고 A도 커먼 팩터인데 얘는 1/2 exponential 1/2 psi 0 빼기 4분의 1의 psi 얘는 m이 2인 상태니까 2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psi m이 마이너스 2인 상태 이렇게 되는 이게 초기 파동함수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놈은 뭐에 비례하냐면 내가 이제 요거 그 코에피션트는 다 빼도 될 것 같아. 여기를 이제 뭐 2분의 1로 나눠주면 여기는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분의 1 정도 되겠네. 2분의 1 정도 돼서 요걸 이제 또 다른 A라고 이제 또 다른 A로 내가 써주면 A에 뭐 A 프라임에 psi 0 마이너스 1/2 psi 2 플러스 psi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처음에 여기서 찾아가지고 넣어도 되는데 요거는 코에피션트는 내가 고려 안 할게. 그럼 이놈은 초기에 파동함수 이렇게 주어지면 t 시간 후에 파동함수는 어떻게 돼? A 프라임에 psi 0 exponential 마이너스 I E0 t over h가 마이너스 1/2 psi 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 E2 t over h가 더하기 psi 마이너스 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 E2 마이너스 I 여기다 쓸게 플러스 psi 마이너스 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 2의 m이 마이너스 2 t over h가 그러니까 m이 여기가 퀀텀 넘버가 2m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E0는 0 그 다음에 E2는 4h 바 디바이드 바이 2i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때 에너지가 다 똑같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E0짜리는 그냥 여기 넣었지만 그냥 1이라는 얘기고 E2는 뭐 E2하고 마이너스 2는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답을 쓰면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t 시간 후에 파동함수를 계산을 할 때는 초기 파동함수가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주어지는 건 패킷으로 주어진 거예요. 패킷으로 주어진 거는 아이겐 펑션들의 중첩된 상태로 주어졌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놈을 이렇게 주어진 놈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이런 놈들이 중첩된 상태가 바로 이렇게 그 사인 제곱 파이로 주어지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껌이야, 애적 껌.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꼭 프랙티스 그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길 바라고. 이거 4장은 이제 그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이걸로 내가 끝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잘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